올해 여름 동아리 합숙 훈련에서 겪은 일입니다. 저는 체대생으로 동아리 합숙 훈련을 자주 갑니다. 하지만 훈련은 두 번째이고 다들 술을 마시러 가는 분위기로 그날도 훈련을 마치고 술을 한 잔씩 하고 있었습니다. 새벽까지 마시다 보니 문득 대화가 무서운 이야기로 흘렀고 다들 자신이 겪었거나 알고 있는 무서운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 역시 이 사이트에 읽은 괴담들을 풀어놓으며 제법 분위기를 싸늘하게 만들었는데 선배 중 한 분이 자신이 겪은 일이라며 이 이야기를 듣고 일어나는 일은 책임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물론 다들 처음에는 믿는 신용조차 하지 않았지만 이윽고 선배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선배는 어느 날 꿈을 꾸었는데 강가에서 처음 보는 할머니께서 무언가를 찾고 계셨다고 합니다. 강가에 홀로 있던 선배는 할머니에게 다가가 "뭘 찾으세요?" 라고 물었는데 할머니는 말씀하지 않으셨고 계속 선배가 물어보자 그제서야 대답했다고 합니다. 손가락. 과연 할머니의 오른손에는 새끼손가락이 없었습니다. 꿈이라서 그런지 선배는 왠지 거부감이 들지 않았고 이상한 사명감에 할머니를 도와 강가에서 손가락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할머니 곁에서 손가락을 찾고 있는데 왠지 할머니 자신은 손가락을 찾을 생각이 없는 듯 했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할 무렵 마침 손가락이 강에서 흘러나오는 걸 찾아낸 선배는 기쁜 마음에 할머니에게 소리치며 손가락을 전했는데 할머니는 웬일인지 기쁜 표정이 아니라 불쾌한 표정으로 무언가를 중얼거리며 손가락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선배는 꿈에서 일어났는데 선배가 말하길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은 나와 같은 꿈을 꾸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자신도 자신의 선배에게 들었다고 하며 한두 명의 예외는 있었지만 다들 손가락을 잃은 할머니의 꿈을 꾸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다들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끝으로 다들 잠에 빠졌는데 다음날 아침 모두들 황당한 표정으로 일어났습니다. 다들 그 꿈을 꾼 것입니다. 저 역시 그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강가에서 손가락을 찾는 할머니를 보았는데 왠지 모르게 꿈이라는 게 인식되어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패스트푸드점에서 숨을 돌리고 있었는데 패스트푸드의 햄버거에서 새끼손가락이 나오는 바람에 저는 깜짝 놀라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다들 강가에서 할머니를 보고 어떻게든 손가락을 찾은 듯 했습니다만 동아리의 가장 막내는 꿈에서 손가락을 찾지 못했다고 합니다. 막내는 손가락을 도저히 찾을 수 없어 할머니에게 손가락이 없는 것 같다고 말했는데 할머니는 무척이나 기뻐하며 크게 웃었다고 합니다. 기분 나쁠 정도로 웃는 할머니 얼굴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름 후 모두들 할머니 꿈을 잊고 있을 무렵 동아리 막내는 선풍기에 손을 다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선풍기가 갑자기 넘어지는 바람에 막내의 오른쪽 새끼손가락이 우연히 들어가게 되었는데
살짝 따끔했다고 말했고 바로 손가락을 빼어 손톱이 반쪽으로 갈라지는 정도의 그친 사고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문득 할머니 꿈이 생각났습니다. 어쩌면 할머니는 새끼손가락 전부를 가져가려고 했던지도 모릅니다. 내가 초등학교 5학년이던 무렵이었다. 우리 가족은 그때 아파트 3층에 살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우리 윗집에 이사를 갔다. 한밤중에도 그렇고 이래저래 시끄러운 소음을 많이 내던 집이었기에 솔직히 무척 반가운 일이었다. 그런데 그 집에 이사를 간 다음 날 동생이 나를 그 집 앞까지 데려가서 형, 좋은 걸 알려줄게 라고 말했다. 형 봐봐, 이 집 문 열려있어. 정말이었다. 아마 전에 살던 사람이 나가면서 문을 살짝 열어놨고 집주인조차도 체크하는 걸 깜빡 잊은 모양이었다. 물론 가재도구 같은 것들은 전부 다 가져가 버려서 아무것도 없었지만 우리 집이랑 똑같이 생긴 텅 빈 집 안에 있자 묘하게 두근거렸다. 우리는 그 집을 비밀기지로 하기로 그날 결정했다. 우리 형제를 제외한 친구들에게는 비밀로 하기로 했다. 그리고 아마 3일 뒤였을 것이다. 예상보다 학교가 일찍 끝난 나는 집 열쇠를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어머니는 직장에 나가셨고 남동생은 축구부 활동 때문에 저녁이 돼서야 돌아올 예정이었다. 어디서 시간을 때울까 고민하던 나는 그 방 안에서 기다리기로 했다. 이전에 동생과 함께 놀았을 때 트럼프 카드와 장난감을 몇 개 두고 나왔던 것이었다. 그래서 혼자 놀며 남동생이 돌아오기를 기다릴 생각이었다. 그리고 그 집의 문을 연 나는 놀랄 수밖에 없었다. 어? 뭐야 이거? 그 방에는 제대로 가구가 놓여 있었다. 누군가 또 이사를 왔나 보다 싶어진 나는 놀라서 황급히 문을 닫았다. 그러나 순간 이상한 점을 알아차린 나는 다시 살짝 문을 열어봤다. 그 집안의 배열과 분위기는 무척이나 그리운 것이었다. 방에 들어가 잔뜩 스티커가 붙어있는 냉장고를 보자 알 수 있었다. 여긴 4년, 5년, 혹은 그보다 더 전일지 모르겠지만 우리 집이었다. 왜 4층에 들어왔는데 4년 전에 우리 집이 되어 있는지 영문조차 몰랐지만 단지 그리움에 젖어 나는 성큼성큼 집 안으로 들어섰다. 이 TV는 버렸는데 이 책상도 옛날 거네. 이 전화기도. 그리고 내가 전화기에 손을 대려 한 순간 갑자기 전화벨이 울리기 시작했다. 순간 전화를 받으려고 했지만 문득 손이 얼어붙었다. 4년 전 집에는 초등학교 5학년에 나는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나는
이 전화를 받으면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하자 이 공간 자체가 너무나도 무서워졌다. 결국 나는 계속 울리는 전화를 거들떠보지도 않고 쏜살같이 도망쳤다. 몇 시간 뒤 돌아온 동생과 함께 다시 방에 들어가 봤지만 4년 전의 집은 사라졌고 여전히 조금 어슴푸레한 아무것도 없는 집이었다. 다만 처음 왔을 때 숨겨뒀던 트럼프 카드나 장난감 역시 찾을 수가 없었다. 지금도 문득 이 체험을 생각하면 떠오르는 것이 있다. 만약 내가 그때 그 전화를 받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시시한 망상인지도 모르겠지만 그 너머의 세계는 의외로 항상 미끼를 준비한 채 사람들을 노리고 있을지도 모른다. 내가 가장 무서운 것은 지금 그 방을 다시 찾아가 전화가 온다면 그 전화를 받아버릴지도 모르겠다는 것이다.